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발표되는 국내의 분석 트렌드, 마케팅, 그리고 기술 트렌드 보고서를 보면 향후 변화를 주도할 기술로 거의 빠짐없이 초계인화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최근에 기업을 대상으로 몇 차례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초계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계인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많은 시사점들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분석의 관점에서 초계인화란 무엇인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기업에는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말은 마케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명제죠. 그리고 개인화를 시킨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시작은 고객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이냐 하면서 고객을 나누고 또 그 고객에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타겟 고객에게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와 채널을 통해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마케팅 진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초기에는 상품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다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케팅을 했죠. 이는 다분히 상품 중심이고 회사 중심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데이터가 쌓이고 고객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고객을 나누고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더 작은 비용으로 마케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과정을 지난 1, 20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세그먼트는 무엇일까요?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다수의 기업들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 사람은 젊은 스포츠 매니아다, 여행 매니아다, 사회 초년생이다 라는 등의 키워드를 정의해서 1대1 마케팅을 하고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 기업은 분석을 기반으로 중복 마케팅 비용을 감소하고 고객은 피로도가 감소하고 그리고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케팅 성공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초개인화는 무엇일까요? 초개인화의 초는 사전적으로는 개인을 뛰어넘는 마케팅이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을 이제는 한 명이 아닌 0.1명 단위로 쪼갠다라는 것이죠.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멀티 페르소나는 개인은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직장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로 하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1대1 개인화는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죠. 즉, 젊은 스포츠 매니아다 라는 정의는 개인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내신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나머지 9개의 자아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참 재미있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편백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백족은 낮에는 편의점에서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백화점에서 옷이나 명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는 정의가 정말 어려운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노무족은 노모 엉클이라는 의미로 나이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생활과 소비를 하는 40대, 50대를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각 개인은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자유를 표출하고 있고 최근 워라밸에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모바일 폰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아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문자로 대화할 때, 카톡으로 대화할 때, 텔레그램으로 할 때 그 대상도 달라지고 말투도 틀려지죠. 나머지 SNS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중학생 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데 3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고 가족에게 보여주는 계정, 절친에게 공유하는 계정,
학교 친구들과 소통하는 채널이 각각이 다르고 그때마다 자유자재로 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저는 10년 넘게 같이 생활하고 있는 저희 딸의 일부분만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저보다 제 딸의 본 모습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초계인화는 앞서 말씀드린 인문학 관점의 멀티프레소나를 기술의 관점으로 구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적으로 초계인화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기업이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세스코리아에서는요, 초계인화를 분석의 관점에서 개인별 상황에 대한 데이터 가시성 확보를 통해서 개인별 상황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별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이고요. 이 상황에 부합한다는 것은 자아가 바뀌게 되는 시간, 장소, 이벤트를 모두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인화가 업무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는 100명의 고객으로 100개의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100명의 고객으로 1000개의 시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고객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기술력에 기반해서 바로 초기인화 마케팅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초기인화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전부터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매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계정으로 저와 아내가 같이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색깔부터가 다르고 추천 컨텐츠가 완전히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액션 판타지가 주로 나오는 반면 제 배우자는 드라마와 육아가 중심입니다. 저희들이 단 한 번도 어떠한 정보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특정 컨텐츠를 클릭하면 저의 선호도가 수치화해서 나오고 90%가 넘는 영화는 제가 모르는 것이라도 지금까지 실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 계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저의 주말 콘텐츠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서 추천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넷플릭스가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는 제 조카가 10분짜리 동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두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사를 반영한 영상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초기이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자, 당연하게 첫 번째로는 개인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방대한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면 그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채널이 필요하죠. 초기인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는 모두 중요하지만 알고리즘과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스와 같은 분석 전문가와 함께 고도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기업이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의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재무제표에 기재될 만큼 중요한 자산이고 현금이나 부동산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좋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 니즈 기반의 더 적합한 프라이싱과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계인화는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테일 유통에서는 고객 상황에 맞는 상품 추천이 가능하고, 뉴스나 스트리밍 사업자들에게는 고객 니즈가 반영된 실시간 컨텐츠 추천이 가능하죠. 그리고 금융의 경우에는 최근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초계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통과 관련해서는 아마존닷컴의 초계인화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시는 바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기존 마케팅에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의 행동 패턴과 심리 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라고 여겨왔지만, 아마존은 행동 패턴, 심리 패턴, 그리고 속성까지 축적하는 마케팅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존은 0.1명 단위로 고객을 세분화하여서 매출을 향상시키고 있죠. 고객이 보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패턴을 인지 학습하고 구매 확률을 분석해서 주문 전에 미리 상품을 발송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오른쪽 회색 화살표와 같이 고객의 구매를 시작으로 상품이 여러 단계를 통해서 고객에게 배송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빨간색 화살표와 같이 고객의 물품 주문이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예측 기반으로 상품을 가까운 물류 창고에 배송해서 당일에 상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초계화를 통해서 물류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금융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카드사들은 요일뿐만 아니라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등 8개로 구분을 해서요. 고객의 시간을 총 50개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고객이 시간별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유 쿠폰을 한 달 유효 기간과 함께 제공했지만, 지금은 매주 토요일 주유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당일 주유 쿠폰을 발송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다면 타사 카드 정보를 분석하고 주유 쿠폰과 같이 당사 카드로의 전환 마케팅을 통해서 쉐어러브 월렛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고객은 추가적인 지출 없이 쿠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쉽게 당사로 고객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기인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기업별로 엄청난 성과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유통 등 다양한 회사들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변하지 않는 기업들이 망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타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캡티브 마켓 또는 채널들이 있다고 하면 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모든 영역에서 다 1등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한두 가지만 잘해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이 한 달이 넘게 걸리고 품질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도 많은 마니아층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는 5개의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넷플릭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거나 광고가 너무 많지만 유튜브를 대체할 컨텐츠는 현재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물류의 경우에는 조금 전 아마존닷컴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특정 영역에 강점이 있는 몇 가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나요? 자, 그들이 어떤 물건을 팔고 있던,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그 기반에는 초계인화를 중심으로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초계인화가 제대로 워킹되려면 당연히 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보유한 도메인 엑스퍼트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스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계와 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AI, 머신러닝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협업이 어려워서 힘들게 진행되거나 실패하는 사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인공지능 시도의 약 8%만이 최종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5년 동안 데이터 증가와 더불어서 기술도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세스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오래전에 세스를 경험한 분들은 아직도 코딩과 같은 전문 지식이 있어야 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인공지능 플랫폼은 엑셀의 피벗 정도만 다룰 수 있는 스킬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코딩 없이 다양한 정형, 비정형 분석이 가능하고 고급 분석의 시각화를 통해서 업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스스로가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업무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즈니스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초계인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초계인화의 사례와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계인화 성공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을 잘 활용하셔서 계시고 있는 곳에서 새로운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는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본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분석 트렌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